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저희 6차 시 가장 무서운 고객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제 자체가 조금 무섭죠. 가장 무서운 고객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고객님들, 컴플레인 고객님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레임과 컴플레인 고객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제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클레임은 뭔지, 컴플레인은 뭔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레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불만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요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레임은 어떤 법적인 효력까지도 있는, 법적으로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점의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객관적인 클레임들 있죠. 그러니까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들 객관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화상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식중독에 뭔가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뭔가 좀 건강상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한 것들처럼 누가 봐도 저거는 클레임의 어떤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행위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클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라든지 요구, 그다음에 청구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최고 결정권자 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까지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대표님들께서 최고 결정권자님들께서 가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럼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이라는 거는 뭔가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불평하고 이제 투덜거리는 걸로써 뭔가 푸념이 담긴 개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요소들에 대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 컴플레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뭔가 이제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쁘다. 저 직원 되게 불친절해서 좀 기분 나빠. 아니면은 왜 우리 테이블이랑 다른 테이블을 차별하지? 아니면은 저 직원 나 좀 무시한 것 같은데? 아니면 주문한 메뉴가 너무 늦게 나왔어. 이런 것처럼 지극히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있죠. 이런 불만이라든지 불평들을 컴플레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분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어떻게 조금 서비스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뭔가 이제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는 고객님들의 어떤 화가 풀릴 때까지 경청을 해주면서 화가 조금 누그러지셨다라고 이제 누그러지셨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조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적 자원이에요.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대표님들의 태도 때문에 조금 일어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때 본인들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본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자기 관리, 자기 멘탈 관리라든지 감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마다 본인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객님의 불만의 95%는 인적 서비스의 불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컴플레인을 걸시는 가장 큰 요소들은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화 응대를 했는데 너무 조금 불친절했다. 아니면은 답변의 불친절성. 내가 물어봤는데 저 직원이 조금 제대로
아니면은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다음에 뭔가 조금 설명을 할 때 조금 부족한 설명을 했다.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조금 불편했다. 뭐 이러한 순서로 고객님들의 어떤 서비스 불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은 직원들의 불편한 태도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거시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떤 불친절한 불친절한 직원분들의 태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고객을 잃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불량 서비스입니다. 불량 서비스 중에서도 인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분들의 태도라든지 대표님들의 서비스 태도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품의 문제가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뉴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이 이제 경쟁자에게 고객을 빼앗기는 경우들 있죠. 우리 매장 옆에 비슷한 매장이 생겼을 때, 그때 또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객이 취향이 변하신 거죠. 취향이 아니면은 우리 매장에서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매장 음식이 조금 질리셔서 다른 매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던 고객님이 이제는 매운 음식을 못 드시게 되시거나 아니면은 더 단 음식을 좋아하시게 되셨거나 이랬을 때 또 취향이 조금 이렇게 변하시게 되시면은 또 다른 매장으로 고객님들이 또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마지막 요소로는 타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가셨거나 뭐 아니면은 이동 아니면 사망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이유들,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불량 서비스, 인적 서비스,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서비스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한 그 이탈 고객님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는 첫 번째 뛰어난 고객 서비스랑 고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뛰어난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거창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들 있죠. 웃으시면서 뭔가 고객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캐치해서 고객님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부분들 있죠.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품의 구매 가치 그 이상이죠.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에 식사를 하러 오셨을 때 이 돈을 지불을 하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 나 이 돈 아깝지 않았다. 이 돈 아깝지 않았다라는 그 가치 이상의 어떤 메뉴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그 음식점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보니까는 그 식사하시고 나가시면서 가장 기분 좋은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세요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사실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조금 듣기 좋고 그다음에 조금 만족스러운 인사긴 하지만은 와, 이 가격에 남는 게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또 그런 고객님들의 인사를 받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이 고객님이 이 금액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어떤 식사를 제공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셨을 때 이제 구매하는 그 금액에 대한 가치 이상의 제품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개인화입니다. 고객 경험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이 고객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고객님들이 만약에 대표님들이 우리 매장에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매장에서 내가 식사를 했을 때 정말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내가 다른 매장에 방문해 보니까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던데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더라 아니면은 만족한 고객님들이 있더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 고객님들에 대한 분석이 또 조금 필요하시겠죠. 왜 이탈하셨는지. 뭐가 문제라서 이탈을 하셨는지, 맛이 없어서 이탈을 하셨는지, 서비스가 별로라서 이탈을 하셨는지, 인테리어가 별로라서 이탈을 하셨는지,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탈을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튼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좀 고객에게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이탈 고객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나의 고객님들, 기존 고객님들이라든지 충성 고객님들이 마음을 돌리시고 이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고객님들, 충성 고객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셔야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버드의 비즈니스 리뷰 논문 내용 중에 이제 요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이탈률을 5%만 줄이더라도 영업이익률의 업종에 따라서 적게는 25%, 많게는 85%까지가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 이탈 고객님들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규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기존 고객님들, 우리 매장을 방문하셨던 분들, 우리 매장에 충성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서비스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컴플레인이 나타나기 전에 고객님들의 모든 것을 캐치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정신으로서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경영 방침을 많이 따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객님들에게 no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no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2,000 상당의 어떤 사용 횟수 제한이 없는 자유결정권이 부여가 된다라고 해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우리 클레임이랑 컴플레인에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뭔가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를 결재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들이 거의 이렇게 조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매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직원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을 응대를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을 빨리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고객님들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자유결정권을 지급함으로써 고객님들에게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일반 직원분들도 그에 합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결정권을 부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컴플레인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항상 고객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직원분들이 집중을 하시면서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고객님들에게 다가가서 고객님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 리츠칼튼 호텔이 서비스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츠칼튼 호텔의 이제 여러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의 고객 기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의 리츠칼튼 호텔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고객님들은 그 고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호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고객 기호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호텔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미국의 리츠칼튼 호텔을 방문을 해서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을 조금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리츠칼튼 호텔을 방문을 하셨을 때는 굳이 제가 우유를 먹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을
서비스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서울에도 리츠칼튼 호텔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츠칼튼 호텔이 다른 호텔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서울에는 이제 리츠칼튼 호텔이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을 해서 다른 나라로 리츠칼튼 호텔을 똑같이 이용을 하면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고객 기호에 따라서 고객 기호가 모든 정보에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서비스 정신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고객이 초콜릿을 좋아한다. 예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고객님이었는데 초콜릿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미리 객실에 초콜릿을 준비를 해주시는 또 그러한 서비스도 하시고 계시고요. 다음 이제 객실 청소 직원분이 청소를 하시면서 고객님의 취향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고객님의 막 물건을 함부로 건드시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시는 분이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고객님이 운동화도 많으시고 뭔가 운동복도 조금 많이 챙겨 다니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코디네이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코디네이터는 고객님에게 고객님 저희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은 몇 층에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고객님이 묻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있던 서비스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 고객 기호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방문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고객 카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지점에 리츠칼튼에 방문하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3단계 황금 표준 단계라고 하거든요. 3단계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는 고객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고객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불러주시는 그러한 서비스가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 사실 대표님들도 서비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고객이 말씀하시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파악을 해서 고객님한테 갔는데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님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고객님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단계입니다. 고객이 따뜻한 작별 인사로 고객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객의 성함을 부르며 작별 인사를 해주시는 거죠. 체크인을 하실 때 고객의 성함을 최대한 부르시면서 서비스를 했던 것처럼 체크아웃을 하실 때도 고객님의 성함 한 번 더 불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라는 이런 따뜻한 인사말을 하시면서 배웅을 해주시는 요 서비스의 3단계로서 사실 요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황금 표준 단계라고 해가지고 리츠칼튼 호텔의 어떤 서비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대표님들께서도 고객님의 이름, 성함 그러니까 혹시나 성함을 아신다고 하면 고객님의 성함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혹시 원하고자 하는 니즈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비스 하실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서비스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평가 기준이 있대요. 직원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6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미소, 인사, 눈맞춤, 그 다음에 어조, 어휘력, 타인에 대한 관심도 이 6가지의 평가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매주 금요일에 한 15분 정도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괜찮더라. 아니면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서비스를 했는데 고객님이 별로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더라.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베스트 와우 스토리를 선정을 해요. 베스트 와우 스토리를 선정을 해서 또 그에 맞는 직원분들에게 또 시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에게도 이렇게 질적인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지만은 직원분들에게도 뭔가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조금 더 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을 방문한
한 고객님들의 95% 정도가 리츠칼튼 호텔은 추억에 남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님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객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경영 방침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따뜻한 서비스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지만 대표님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는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 하셨지만은 컴플레인이 걸리시거나 클레임이 걸리시는 경우들 많이 계시죠. 나의 마음과 같지 않게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리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러 이렇게 조금 나쁜 고객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은, 대표님들을 항상 중요하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을 해서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정말 터무니없이 또 컴플레인을 걸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했는데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또 컴플레인으로 또 대표님들의 마음을 또 속상하게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츠칼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님들의 이런 서비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고객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가 가스라이팅 고객분들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혹시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보시면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상대의 어떤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언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지 상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기인을 오류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의심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랬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조금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조금 하락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신학대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고객님들이 이런 고객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상값이 많이 밀린 고객님이 있으시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제 한 고객님을 믿고 이제 외상을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외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외상값이 너무 많이 밀려버리신 거예요. 너무 많이 밀려버리셔가지고 이제 대표님들이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하셔서 고객님 뭐 잘 지내시죠? 저희 이제 외상값이 뭐 몇 달 밀려가지고 뭐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언제쯤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가스라이팅 고객님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 외상값 나도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거 갚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상황도 좋지 않고 나도 뭐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잠수를 탄 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하고 중간중간에 연락 드리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뭔가 외상값을 아직은 갚을 수 없다라고 뭔가 조금 교묘하게 대표님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조금 혼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러한 고객님들을 가스라이팅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뭔가 대표님들에게 조금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그래 고객님 말이 맞기는 맞지.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중간중간 연락은 주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제 이런 상황을 또 만들 수 있는 고객님들 있죠. 이런 고객님들을 가스라이팅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갑질 고객님들 있죠. 이게 도를 넘는 고객님들의 갑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질이라 함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뭔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상대방한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님들. 이렇게
직원분들이 뭐 무릎을 꿇고 계시고 고객님들이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너 잘못했는 거 인정하면은 내 앞에서 무릎 꿇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행위를 보여봐. 잘못했다라는 어떤 행위를 보여봐. 아니면은 막 직원분의 뺨을 때리거나 막 머리채를 잡거나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백화점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기업에서는 고객들이 중요한 만큼 직원도 소중합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갑질, 도 넘은 갑질을 하거나 뭔가 조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고객님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뭔가 이제 도 넘은 갑질에 대한 고객님들의 행위를 조금 자제시킬 수 있도록 자제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서비스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갑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보시고 계시는 또 다른 고객님들한테도 또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또 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대응으로 인한 매뉴얼들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스라이팅과 갑질 고객님들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대표님들도 그렇고 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준과 원칙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걸리셨을 때 무조건 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하다가는 가스라이팅 고객이라든지 갑질 고객님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님들도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대표님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잘못을 하셨어요. 대표님들께서 잘못을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매장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걸려오는 컴플레인이나 클레임 같은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고객님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뭔가 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라든지 기준, 원칙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갑질을 행하는 고객님들의 어떤 전략을 파악을 해서 나를 지키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행동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녹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혹시나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응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 가스라이팅 고객님이라든지 갑질 고객님들이 생겨났을 때 갑자기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님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나의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싸워버리시죠. 같이 싸워버리시게 되시면은 일단은 가스라이팅, 갑질 고객님으로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들어오셨지만은 그 순간 대표님이라든지 직원분이 같이 싸워버리면은 또 다른 이유로 컴플레인이 걸려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의 클레임이 생겨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갑질했어. 가스라이팅 했어. 근데 저 직원 뭐예요? 똑같이 나랑 대응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싸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더 큰 컴플레인이 걸려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감정 싸움 하시지 마시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시면서 나의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컴플레인 응대에서 대표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 매장이 잘못한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응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너무 터무니없는 컴플레인은 고객님들에게 뭔가 조금 정확하고 정당화된 어떤 나만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으로써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응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